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규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하나가 있죠. 바로 무릎 관절염에 좋은 음식이 특별히 있나요? 입니다. 사골국 같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음식들부터 시작해서 최근 많이들 문의 주시는 보스웰리아, 강황, 피크노제놀, 아보카도, MSM, 글루코사민까지 많은 영양 제품들을 다양하게 문의해 주시는데요. 물론 이러한 음식 및 영양 제품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간과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무릎 관절염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릎 관절염 환자분께 가장 필요한 영양소 하나만 꼽자면 단백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무릎 관절염 치료에 단백질이 중요하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단백질은 근력 운동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챙겨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무릎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시도되어야만 하는 치료가 뭘까요? 바로 운동 치료입니다. 또 하나는 체중 감량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 세계의 권위 있는 여러 관절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일관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도되어야만 하는 치료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치료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운동과 체중 감량이 무릎 관절염이 초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많은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운동 치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운동을 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걸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근육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죠. 정리하자면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들을 발달시킴으로써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운동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운동 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신 환자분들조차도 쉽게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과연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즉 관절염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과연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이 발달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운동만 열심히 해서는 근육의 발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육의 발달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만 발생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운동이겠죠.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바로 근육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입니다. 즉 근육을 발달시키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근육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뭘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단백질입니다. 즉 무릎 관절염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운동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에 더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식단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목표, 무릎 주변의 근육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환자분께서 무릎 관절염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치료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운동을 하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보스웰리아, 강황, 피크노제놀, 아보카도 등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천연 성분들을 섭취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그러한 천연 성분들의 섭취가 관절염의 가장 주춧돌이 되는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첫 번째 치료 방법은 결국 운동을 통한 근육 발달이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은 단백질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관절염 환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인의 연령별 단백질 섭취에 대한 최근 연구를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유하는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충족하는 비율을 보죠. 노년층 남성의 경우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는 비율은 전체 노년층 남성 중 5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년층 여성의 경우엔 더 심각한데요. 전체 노년층 여성의 35.7%만이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층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죠. 따라서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섭취하고 계신 단백질 역시 이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과연 얼만큼일까요? 일단 보건복지부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자신의 체중의 0.91을 곱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50kg이라면 50 곱하기 0.91 해서 45.5g의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인 거죠. 대한노인의학회의 기준은 자신의 체중의 1.2를 곱한 값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어떤 음식들이 단백질이 풍부할까요?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뉘어요. 일단 동물성 단백질, 닭가슴살이 제일 유명하죠. 닭가슴살 100g당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소고기 역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소 등심의 경우 100g당 21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계란 역시 고단백 음식으로 유명하죠. 계란 한 알에는 보통 7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콜레스테롤이나 포화 지방산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식물성 고단백 식품은 대두, 호박씨, 땅콩, 아몬드 같은 콩 및 견과류입니다. 대두 같은 경우엔 100g당 34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호박씨 역시 100g당 29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두부는 100g당 8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핵심 영양소이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영양소,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꼭 염두에 두셔서 식단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무릎 관절염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을 필히 병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